배고프면 언제든 오세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노숙자에게, 이름도 기억도 없는 남자에게 그 국밥 한 그릇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며칠 후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1년 넘게 찾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는 조직 보스였습니다. 80억의 더러운 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남자였습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나는 이미 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아는 사람으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복이 찾아갈 것입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등을 파고들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주변이 온통 뿌옇게 보였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감쌌다. 아, 여기가 어디지?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지갑이 없었다. 신분증도 없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 빠르게 지나갔다. 한 여대생이 동전 몇 개를 던지고 갔다.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다. 저기요, 실례합니다만. 나는 지나가는 남자의 팔을 잡았다. 남자는 인상을 쓰며 팔을 뿌리쳤다. 왜 이래요? 손 치우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섰다. 낯선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다.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었다. 이게 나야? 나는 내 얼굴을 만져봤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팔뚝에는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다. 도대체 나는 뭘 했던 걸까? 나는 다시 역 대합실로 나왔다. 벤치에 앉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나는 배를 움켜쥐었다. 배고파. 근처 편의점 앞에 노숙자 한 명이 휴지통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노숙자가 반쯤 먹다 버린 삼각김밥을 꺼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휴지통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아니야. 이건... 하지만 배는 더 크게 울었다. 나는 휴지통 속을 뒤졌다. 도시락 반쪽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눈물이 났다. 나는 대체 누구야? 밤이 되었다. 서울역 대합실 구석이었다.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골판지를 깔고 누워 있었다. 나는 빈 공간을 찾아 그 사이에 앉았다. 옆에 있던 60대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골판지 한 장을 건넸다. 여기 춥거든. 이거라도 깔고 자. 고맙습니다. 나는 골판지를 받아 깔았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감았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1시간마다 깼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서울역 주변을 배회했다. 편의점 직원과 친해졌다. 아저씨,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직원이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나는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화장실도 찾았다. 영무원들이 노숙자를 쫓아내는 시간도 알게 되었다. 밤마다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은 50대 남자가 있었다. 나 김철수라고 해.
전에는 대기업 부장이었어. 김철수가 명함 케이스를 꺼내 보였다. 낡은 가방을 든 남자가 사진을 꺼냈다. 나는 박영수야. 이게 내 딸인데. 박영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소주병을 든 남자가 비웃었다. 이만석이라고 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만석이 소주를 들이켰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은 이름이 뭐예요? 김철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상실? 박영수가 놀라 물었다. 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만석이 웃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냐? 나 같으면 기억 다 지우고 싶은데. 김철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세요, 형님. 우리 같은 인생은 과거 있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근처 파출소로 향했다.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저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경찰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신분증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신분증이 없으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실종자 신고라도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파출소를 나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사흘을 굶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지러웠다. 골목 안쪽에 빨간 간판이 보였다. 엄마 손분식이라고 쓰여 있었다. 떡볶이 냄새가 났다. 튀김 냄새가 났다. 내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뭐 드릴까요? 떡볶이하고 김밥이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치 수백 번 와본 곳처럼 느껴졌다.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갔다. 곧 따뜻한 떡볶이가 나왔다. 김밥도 나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또 났다. 맛있어. 정신없이 먹었다. 그릇을 다 비웠다. 계산대 앞에 섰다.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얼마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6,000원이에요. 나는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돈이. 아주머니가 내 낡은 옷을 봤다. 손톱 밑대를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네. 하지만 배고프면 언제든 오세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괜찮다니까요. 어서 가보세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문을 나섰다. 서울역 바닥에 누웠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냥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나는 다시 그 분식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아줬다. 또 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뭐 드실래요? 떡볶이요. 아주머니가 다시 떡볶이를 끓였다. 나는 또 먹었다. 또 돈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또 웃었다.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는 염치도 없이
분식집을 찾았다. 자존심도 버렸다. 그 온기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다. 김철수가 물었다. 형님, 요즘 어디서 밥 먹어요? 분식집에서요. 돈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없어요. 그냥.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주세요. 박영수가 놀랐다. 세상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만석이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조심하세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주머니의 마음은 진짜였다. 그 따뜻함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분식집을 처음 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서울역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김철수, 박영수, 이만석과 함께 밤을 보냈다. 골판지 위에서 잠을 청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익숙해졌다. 김철수가 내 옆에 앉았다. 형님, 우리 같은 인생은 과거를 잊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내가 누구였는지. 박영수가 소주잔을 기울였다. 궁금해봤자 소용없어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만석이 비웃었다. 맞아. 과거든 미래든 다 똑같아. 결국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어느 추운 밤이었다. 박영수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내 딸, 지금쯤 대학생이었을 텐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영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10살 때. 사진 속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업만 안 망했어도,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박영수의 어깨가 떨렸다. 김철수가 박영수의 등을 두드렸다. 형, 그만해요. 자책해봤자. 이만석이 소주를 들이켰다. 다 부질없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기억이 있었다. 후회할 과거라도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조차 없었다. 부럽네요, 형님들. 김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기억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박영수가 사진을 도로 가방에 넣었다. 형님, 기억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누군지는 알고 싶어요. 낮이 되었다. 나는 분식집 근처를 배회했다. 아주머니가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혼자서 힘겹게 끌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지만 힘이 들지 않았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어디 놓을까요? 주방 안쪽에 놓아주세요. 나는 상자를 주방에 내려놓았다. 아주머니가 행주로 손을 닦았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별 말씀을요. 밥도 얻어먹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도와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그날부터 나는 분식집 일을 도왔다. 쓰레기를 버렸다. 상자를 날랐다. 청소를 했다. 아주머니는 매번 국밥을 끓여줬다. 오늘은 국밥 먹어요. 따뜻한 국밥이 앞에 놓였다. 김치도 함께 나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국밥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시혜가 아니라 대가처럼 느껴졌다. 일을 하고 밥을 받는 것. 그것이 나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말했다. 사실 저도 외로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주머니가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다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제 전부예요. 여기서 손님들 보고 음식 만들고 아주머니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제 하루예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주머니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 혼자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아주머니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했다. 분식집으로 갔다. 심부름을 했다. 저녁이 되면 서울역으로 돌아갔다. 루틴이 생겼다. 노숙자 생활 속에서도 작은 목적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는 깜깜했다. 가끔 꿈을 꿨다.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낯선 장소가 보였다. 하지만 깨어나면 모두 사라졌다.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다. 김철수가 물었다. 형님, 요즘 표정이 좀 나아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식집 아주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박영수가 웃었다. 세상에 그런 분도 있네요. 신기해요. 이만석이 소주를 마셨다. 조심하세요, 형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는 달라요. 진심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분식집 정리를 돕고 있었다. 테이블을 닦았다. 의자를 정리했다.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때 뒷골목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거친 목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젊은 남자 3명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다.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이번 달 자릿세 안 내셨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비웃었다. 다음 주?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다음 주에는 말이 안 통하네. 남자가 손을 뻗었다. 아주머니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아주머니 앞을 막아섰다. 뭐야, 이 할아버지는? 남자가 나를 밀쳤다. 아니,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내 손이 움직였다. 생각보다 빨랐다.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꿇었다. 나도 놀랐다.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인 것 같았다. 다른 2명이 달려들었다. 이 새끼가. 나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돌렸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놈이 주춤거렸다. 아주머니가 외쳤다.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나가요. 3명이 황급히 일어났다. 두고 봐라. 이 할망구야.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갔다.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괜찮으세요?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다.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혹시 과거에 경찰이셨어요? 아니면 군인?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손끝에 이상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익숙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다. 서울역으로 돌아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건달의 손목을 비틀던 그 감각. 계속 손끝에 남아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수천 번 반복했던 것처럼. 내가
대체 누구였던 거지? 과거에 대한 첫 번째 단서 같았다. 하지만 두려웠다. 이 단서가 이끄는 곳이 어디일지. 나는 그것을 정말 알고 싶은 걸까?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은 걸까?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분식집에 가지 않았다. 서울역 주변을 배회했다. 내 손을 계속 들여다봤다. 어젯밤 그 감각이 잊히지 않았다. 이만석이 다가왔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표정이 안 좋은데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내가 과거에 뭘 했을까요? 이만석이 담배를 꺼냈다. 알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만석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과거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일 수도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어젯밤 그 움직임은 뭐였을까? 며칠 후였다. 나는 다시 분식집을 찾았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다.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요.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 과거가 궁금해져서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끓이며 말했다. 과거가 뭐든 지금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잖아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었다. 국밥이 앞에 놓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은 검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여러 남자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형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누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번 거래는 조용히 처리해. 내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남자들이 일어나 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김철수가 깼다. 형님, 괜찮으세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박영수에게 물었다. 형, 만약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영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영수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지금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김철수가 거들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형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꿈속의 내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일주일 후였다. 나는 분식집 근처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시선이 느껴졌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가게 입구 뒤로 몸을 숨겼다. 차는 천천히 지나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 숨었을까? 왜 두려웠을까? 분식집에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물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뭔가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무슨 기분?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저번에 그 사람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왜 숨었을까? 내 몸이 왜 저절로 반응했을까? 그날 밤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있는 걸까? 며칠 후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책상 위에 돈다발이 쌓여 있었다. 권총도 놓여 있었다. 검은색 권총이었다. 이번 거래는 조용히 처리해. 내가 말했다.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실수는 용납 안 해. 알겠습니다, 형님. 남자가 돈다발을 집어들었다. 권총도 집어들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이 보였다. 깨끗하게 해. 네, 형님. 남자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신음하며 깼다. 온몸이 떨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대체 내가 누구였던 거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두려웠다. 꿈속에 나는 누구였을까? 정말 내가 맞을까? 아침이 되었다.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젊었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권총과 돈을 다뤘다. 사람들이 형님이라 불렀다. 알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 거울 속 나를 바라봤다. 대답은 없었다. 분식집으로 갔다. 아주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먹어봐요. 상을 차려줬다. 따뜻한 김치찌개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아주머니, 왜요? 만약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또 그 얘기예요? 네. 정말 궁금해서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과거가 뭐든 저한테 해준 건 진짜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저를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었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렸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꿈은 계속됐다. 양복 입은 나, 무릎 꿇은 사람들, 돈과 폭력,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다. 조각난 퍼즐 같았다. 맞출 수 없는 퍼즐. 김철수가 말했다. 형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꿈을 자꾸 꿔요. 무슨 꿈이요? 과거에 대한 꿈이요. 근데 무서워요. 왜요? 꿈속에 나는 나쁜 사람 같아요. 김철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과거를 피할 순 없어요. 하지만 거기 지배당할 필요도 없죠. 무슨 뜻이에요? 과거가 뭐든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왔다. 어느 날이었다. 분식집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 사람이야? 돌아봤다. 지난번 그 건달들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건달들이 고개를 숙였다. 네, 형님. 양복 입은 남자가 나를 보았다. 천천히 다가왔다. 눈을 크게 떴다. 형님?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저는 누구세요? 강동파 부두목 최민수입니다. 최민수가 울먹였다. 형님을 1년 넘게 찾았습니다. 내 머릿속이 아팠다. 최민수, 그 이름이 무언가를 건드렸다.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저를 아세요? 형님, 저 최민수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최민수의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꿈에서 봤던 것 같았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저는 기억이 최민수가 일어났다. 형님,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아무것도.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나는 비틀거렸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단지 희미한 빛만 새어나왔다. 최민수가 내 팔을 잡았다. 형님, 괜찮으세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최민수가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아니에요. 당신을 몰라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 맞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나는 뒤로 물러섰다. 증거라도 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증거 가져올게요. 최민수가 건달들을 돌아봤다. 가자. 네, 형님.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놀라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주머니. 앉아요, 어서.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물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왔다. 나는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물이 흘렀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저를 아는 사람이 왔어요. 누구요? 최민수라는 사람이요. 저를 형님이라고.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형님? 네. 기억이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무서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철수가 물었다. 형님, 밤새 뒤척이시네요. 형? 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말요? 박영수도 깼다. 누구래요? 최민수라는 사람이요.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이만석이 담배를 피웠다. 조직 사람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직 아니면 그렇게 안 불러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아닐 거예요. 내일 보면 알겠죠. 김철수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였다. 최민수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형님, 왔군요. 증거 가져왔어요. 최민수가 봉투를 건넸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열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젊었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여러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게 말이 끊겼다. 그 남자가 나였다. 분명히 나였다. 형님, 기억나세요? 최민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나는 다음 사진을 꺼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었다. 책상 앞에 여러 남자들이 서 있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10년 전이요, 형님. 세 번째 사진을 꺼냈다. 고급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다. 옆에 최민수가 있었다.
젊은 최민수였다. 그 순간 머리가 아팠다. 주저앉았다. 형님, 최민수가 다가왔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졌다. 최민수의 얼굴, 사무실, 남자들, 돈다발. 형님. 최민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잠깐만. 나는 얼굴을 감쌌다. 기억들이 조각조각 이어졌다. 완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실했다. 저 사진 속 남자는 나였다. 최민수를 알고 있었다. 그 사무실을 알고 있었다. 한참 후 고개를 들었다. 최민수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형님? 당신, 정말 최민수예요? 네, 형님. 저예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님을 1년 넘게 찾았어요.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저는 누구였어요? 강동파 보스셨어요, 형님. 보스? 네. 30년간 이 도시를 지배하셨어요. 최민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더 보여드릴게요. 서류들이었다. 조직 관련 문서들이었다. 신문 기사도 있었다. 강동파 보스 실종 조직 폭력배 두목 행방불명 기사 속 사진에 내가 있었다. 이게 전부 저예요? 네, 형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형님, 이 사람은 저랑 달라요. 최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1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무슨 사고요? 라이벌 조직과 거래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이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리고 실종되셨죠. 그래서 기억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시간을 좀 주세요. 형님,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최민수가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제 연락처 남기고 갈게요. 명함을 꺼내 놓았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형님. 저는 형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맞아요.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조직이 형님을 기다립니다. 조직? 네. 모두 형님을 그리워해요. 최민수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사진들을 다시 봤다. 양복 입은 남자, 차가운 눈빛의 남자,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남자. 이게 나였어. 이틀 후 최민수를 다시 만났다.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다. 조직 관련 장부였다. 과거 사건 기록들이었다. 형님이 30년간 이 도시 뒷골목을 지배하셨어요. 최민수가 설명했다. 수백 명의 조직원이 있었어요. 수백 명? 형님 한마디에 거리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기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형님. 최민수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폭력적인 장면이었다. 누군가를 구타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지시하는 모습이었다. 이건 형님이 명령하셨어요. 또 다른 사진. 피 묻은 손으로 담배를 피우는 내 모습이었다. 그만 보여줘요. 형님, 제발, 그만. 분식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형님은 강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강한 게 아니라 나쁜 거잖아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나는 사진을 밀어냈다. 이제 돌아오세요, 형님. 뭐라고요? 조직이 기다려요. 형님 없이는 안 돼요. 저는 못 가요. 왜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은 형님이에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다. 저는 강태수가 아니에요. 조직 보스가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냥 노숙자예요.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릴게요. 일주일. 네. 그 안에 답을 주세요. 최민수가 일어났다. 조직원들이 형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말해요. 형님은 죽었다고. 형님, 제발, 그냥 가요. 최민수가 문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대체 누구야? 그날 밤 서울역에서 김철수, 박영수, 이만석에게 말했다. 형들, 저 사실은 말씀하세요, 형님. 저는 조직 폭력배였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놀랐다. 뭐라고요? 보스였대요. 30년간. 박영수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만석이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모르겠어요. 돌아가라는데. 김철수가 물었다.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안 가면 되죠. 하지만 박영수가 말했다. 과거가 뭐든 지금 형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아는 형님은 착해요. 이만석도 거들었다. 형들,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철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은 우리 편이에요.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일주일이 지나갔다. 최민수는 계속 연락했다. 문자가 왔다. 형님, 조직이 혼란스럽습니다. 라이벌 조직들이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형님만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자를 지웠다. 답하지 않았다. 분식집과 서울역을 오갔다. 평소처럼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기억이 점점 돌아왔다. 꿈이 아니었다. 이제는 깨어있을 때도 떠올랐다. 과거의 30년이 선명해졌다. 폭력으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협박과 배신이 가득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이 보였다. 생생하게 보였다. 아, 가슴이 아팠다. 분식집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국밥 한 그릇을 건네던 손이 떠올랐다. 김철수, 박영수, 이만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들에게 뭐였을까? 어느 날 김철수가 물었다. 형님, 요즘 또 안 좋아 보여요. 기억이 자꾸 돌아와요. 많이 돌아왔어요? 네. 거의 다. 박영수가 걱정스럽게 봤다. 힘드시겠어요. 과거의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어요. 많이요. 이만석이 담배를 건넸다. 피워요. 담배는 기억나면 피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담배를 받았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입에 물었다. 불을 붙였다. 연기를 들이마셨다.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했다. 역시 나는 김철수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가 망설여져요? 착하게 산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영수가 대답했다. 글쎄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죠. 저는 사업 망치고 가족 버렸어요. 박영수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매일 후회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거든요. 이만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죠. 그날 밤이었다. 최민수가 직접 서울역으로 왔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깨끗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노숙자들 사이를 지나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형님, 최민수가 나를 봤다.
나는 골판지 위에 앉아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형님이 있을 자리예요? 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가 나쁘지 않아요. 형님, 편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최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봤다. 형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일어나요. 조직원들이 형님을 기다립니다. 그만해요. 형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담배를 피웠다. 연기를 내뿜었다. 최민수, 네, 형님.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나요?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많습니다. 숫자로 말해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들에게 사과할 방법이 있나요?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 세계?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세계예요? 폭력과 협박이 세계예요? 형님, 그 룰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최민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렸다. 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형님, 안 됩니다. 이게 내 대답이에요. 나는 등을 돌렸다. 최민수가 한참을 서 있었다. 일주일만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필요 없어요. 형님, 가요. 최민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다. 다음 날 분식집에 갔다. 아주머니가 밝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아주머니가 상을 차려왔다. 따뜻한 김치찌개였다. 밥도 함께 나왔다. 많이 드세요. 네. 숟가락을 들다 말았다. 아주머니, 왜요?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죠? 아주머니가 앞에 앉았다. 네. 많이 힘들어 보여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다 기억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조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요? 제가 해친 사람들한테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과거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 중에 누가 더 행복해요? 지금이요. 당연히 지금이요. 그럼 됐어요. 그게 무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었다. 지금부터 좋은 사람으로 살면 돼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밥 위에 똑똑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날 밤 꿈을 꿨다. 과거의 내 모습이 보였다.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쟁자들을 제거했다. 차갑게 웃었다. 돈을 세웠다. 피 묻은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중얼거렸다. 절대 그 사람이 아니야. 일주일 후였다. 최민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형님, 왔군요. 이번 주 안에 답을 주신다고 하셨죠. 나는 담배를 피웠다.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답은 정했어요. 최민수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조직으로는 안 돌아가요. 형님, 대신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정리요? 재산, 권리, 전부요.
최민수가 놀랐다. 왜요? 내가 해친 사람들한테 보상하고 싶어요. 형님, 나머지는 노숙자 지원 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최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예요. 하지만 조직은 어떻게 해요? 해체하세요. 뭐라고요? 조직원들은 각자 새로운 삶을 찾아요. 최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형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네. 결심했어요. 30년을 그렇게, 30년을 잘못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님,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최민수가 한참을 서 있었다. 고민하는 얼굴이었다. 알겠습니다. 정말요? 형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맹세했어요. 최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형님의 뜻을 돕겠습니다. 나는 최민수를 일으켰다. 나를 따르지 마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명령이에요.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형님. 분식집 뒷골목에 앉았다. 담배를 피웠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적었지만 빛나고 있었다. 한쪽에는 과거가 있었다. 권력, 돈, 조직원들. 다른 쪽에는 현재가 있었다. 국밥 한 그릇, 노숙자 친구들, 분식집 아주머니. 나는 현재를 선택해.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과거의 나는 여기서 끝이야. 담배를 끄고 일어났다.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왜요? 결정했어요. 뭐요? 과거와는 인연을 끊기로요. 아주머니가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깊이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2달이 지났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가 쌓여 있었다. 최민수가 옆에 있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신분 회복에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강태수입니다. 60세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공식적으로는 10년 전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직을 운영하셨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재산 확인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숨겨진 계좌와 부동산 합쳐서 약 80억 원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80억? 더러운 돈이었다. 피로 물든 돈이었다. 전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었다. 어디에 쓰실 건가요? 피해자 보상하고 나머지는 노숙자 지원 단체에 기부할 거예요. 최민수가 끼어들었다. 형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그래요. 조직은 어떻게 하고요? 해체한다고 했잖아요. 최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라이벌 조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협상하세요. 평화롭게 영역을 넘기세요. 형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1달 후였다. 재산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첫 번째로 분식집 건물을 샀다.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서류를 건넸다. 아주머니가 서류를 펼쳤다. 이게 뭐예요? 이 건물이요. 아주머니 명의로 했어요. 아주머니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건물 전체요. 이제 아주머니 거예요. 안 돼요. 이건 못 받아요. 아주머니가 서류를 돌려주려 했다.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제게 준 국밥 한 그릇의 빚이에요. 국밥 한 그릇이 건물값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요. 눈물이 났다. 아주머니가 준 그 온기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주머니도 울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평생 나쁜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부터 좋은 사람으로 사세요. 네, 그럴게요. 서울역으로 돌아갔다. 김철수, 박영수, 이만석을 불렀다. 형들,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노숙자 쉼터를 만들 거예요. 세 사람이 놀랐다. 쉼터요? 네. 여기 근처에요. 돈은 어떻게 해요? 제가 낼 거예요. 박영수가 물었다. 형님,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과거 재산이요. 더러운 돈이지만 좋은 데 쓰고 싶어요. 이만석이 담배를 피웠다. 우리한테 왜 말하는데요? 김철수 형은 쉼터 관리자를 맡아주세요. 김철수가 눈을 크게 떴다. 저요? 네. 형이 가장 적합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박영수를 봤다. 박영수 형은 상담 프로그램을 맡아주세요. 상담이요? 네. 형처럼 가족을 잃은 분들 많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만석을 봤다. 이만석 형은 저는 뭐예요?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세요. 이만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환자네요. 그래서 더 좋아요. 같이 회복해 가요. 세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형님, 김철수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나도 울었다. 형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피해자 명단을 건넸다. 파악 가능한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전부 찾아가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평생이 걸려도 할 거예요. 첫 번째 피해자를 찾아갔다. 10년 전 가게를 빼앗긴 식당 주인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저, 강태수라고 합니다.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가 나왔다.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죄송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 남자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소. 알고 있습니다. 가게를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았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최대한 보상하겠습니다.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요? 보상금입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어봤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시오? 아닙니다. 하지만 뭐요?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자가 수표를 던졌다. 바람에 날렸다. 나가요. 당장? 죄송합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가라고 했소. 용서는 못 받더라도 사과는 하고 싶습니다. 1시간이 지났다.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시오. 네, 일어나라니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남자가 수표를 주었다. 받겠소. 하지만 용서는 못해요. 충분합니다. 돌아가시오. 남자가 문을 닫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를 찾아갔다. 5년 전 폭력에 당한 남자였다. 지금도 다리를 저렸다. 저, 강태수입니다. 남자가 나를 봤다. 당신이, 네, 죄송합니다.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맞았다. 쓰러졌다. 또 주먹이 날아왔다. 또 맞았다. 3번, 4번, 5번. 남자가 숨을 헐떡였다. 이제 좀 시원하네요. 나는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보상은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건넸다. 남자가 받아들었다. 이걸로 병원비라도 내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돌아섰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1달 동안 50명을 만났다. 어떤 이는 용서했다. 어떤 이는 거절했다. 어떤 이는 돈만 받았다. 어떤 이는 울었다. 몸도 마음도 지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매일 밤 분식집에 들렀다.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줬다.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이에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더 떠줬다. 많이 드세요. 힘내야죠. 고맙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강태수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제 남편 기억하세요? 누구신지. 여성이 사진을 꺼냈다. 15년 전에 당신네 조직한테 당했어요. 사진 속 남자가 보였다. 기억났다. 그 사건을 기억했다. 아, 무릎이 꺾였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이 울었다. 돌려주세요. 남편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여성이 보상금을 놓고 떠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 그날 밤 분식집에 갔다.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과거는 지울 수 없어요. 아주머니가 차를 건넸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면 돼요. 네. 한 사람의 과거는 못 바꿔도 100사람의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럴까요? 그럼요. 쉼터 만들잖아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더 많이 하면 돼요. 아주머니가 웃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힘이 났다. 조금이지만 힘이 났다. 3달이 더 지났다. 나는 계속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다. 절반은 보상을 받아주었다. 나머지는 거절했다. 어떤 이는 욕을 퍼부었다. 어떤 이는 때렸다. 나는 다 받아들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쉼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울역 근처 3층 건물을 샀다.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최민수가 공사를 감독했다. 형님, 1층은 식당과 샤워실로 할게요. 좋아요. 2층은 침실이요. 침대 30개 들어갈 것 같아요. 충분할까요?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늘리죠. 3층은 상담실하고 직업훈련실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해요. 형님, 조직 정리는 거의 끝났어요. 그래요? 대부분 각자 길을 찾았어요. 최민수가 담배를 피웠다. 일부는 다른 조직에 갔고요. 그래도 됐어요. 형님, 뭐예요? 제가 형님을 제대로 모셨나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몰랐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뀌는 거죠.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어느 날이었다. 젊은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강태수 씨 맞나요? 네.
그런데 저는 김민호라고 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신지. 제 아버지요. 남자가 사진을 꺼냈다. 10년 전에 당신 조직 때문에. 사진을 보는 순간 기억났다. 그 사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사업을 잃고 남자가 울먹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뭘 해도. 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남자가 돌아섰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역에 갔다. 김철수와 박영수에게 말했다. 형들, 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어깨를 두드렸다. 용서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박영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만석이 담배를 건넸다. 한 대 피워요. 고맙습니다. 담배를 피웠다. 연기를 내뿜었다. 형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도요, 형님. 4개월 후였다. 쉼터 공사가 끝났다. 3층 건물이 깨끗해졌다. 1층에는 식당과 샤워실이 있었다. 큰 식탁이 여러 개 놓였다. 주방도 넓었다. 2층에는 침대 50개가 들어갔다. 깨끗한 이불도 준비했다. 3층에는 상담실과 직업훈련실이 있었다. 컴퓨터도 몇 대 설치했다. 형님, 다 끝났어요. 최민수가 보고했다. 수고했어요. 이제 이름을 정해야죠. 나는 잠시 생각했다. 희망의 집이요. 희망의 집? 네. 여기서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민수가 웃었다. 좋은 이름이에요. 개소식 날이 되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왔다. 김철수, 박영수, 이만석도 왔다. 몇몇 옛 조직원들도 왔다.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왔다. 형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현판을 보며 말했다. 희망의 집. 좋은 이름이네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희망을 주셨잖아요. 아주머니가 손을 잡았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주세요. 그럴게요.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다. 형님, 오늘부터 제가 관리자로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박영수도 나왔다. 저는 상담 프로그램 맡겠습니다. 고마워요, 형. 이만석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저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요. 이만석이 웃었다. 네, 형님. 첫날 저녁이었다. 노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울역에서 보던 얼굴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가 맞았다. 여기가 정말 공짜예요? 네. 마음 편히 쉬세요. 식사도 되나요? 물론이죠. 식당에서 드세요. 사람들이 식당으로 갔다. 따뜻한 국밥이 준비되어 있었다. 김치도 있었다. 와, 정말 공짜네. 한 노숙자가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밤이 되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들었다. 깨끗한 침대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자는 사람들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다.
김철수가 옆에 왔다. 형님,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야죠. 박영수도 왔다. 형님 덕분에 우리 모두 새로 시작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만석이 마지막으로 왔다. 형님, 저 오늘 술 안 마셨어요. 정말요? 네. 8개월째예요. 대단해요, 형. 형님이 힘이 돼요. 네 사람이 서로를 봤다.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한 달 후였다.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김민호였다. 아버지를 잃은 그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이 쉼터? 네. 소문 들었어요. 많은 사람을 돕는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돌려드릴 수 없지만 알아요. 김민호가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김민호가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자원봉사 신청서예요. 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라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김민호가 웃었다. 쓸쓸한 미소였다. 미워하는 것보다 돕는 게 낫잖아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잘 부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 같았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분식집에 갔다.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김민호 얘기를 했다. 아주머니가 울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봐요. 당신 노력이 통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아주머니가 국밥을 끓였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네. 당신 덕분에 건물도 받았는데 국밥 한 그릇쯤이야. 고맙습니다. 국밥을 먹었다. 여전히 따뜻했다. 여전히 맛있었다. 아주머니, 왜요? 1년 전 제게 국밥 한 그릇 주셨죠. 그랬죠.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주머니가 웃었다. 과장이 심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는 진심이었다. 국밥 한 그릇. 그 작은 선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6개월이 지났다. 희망의 집은 매일 붐볐다. 하루 평균 40명이 찾아왔다. 식사를 했다. 잠을 잤다. 상담도 받았다. 김철수가 아침마다 보고했다. 형님, 오늘도 15명이 새로 왔어요. 침대는 충분해요? 괜찮아요.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박영수는 상담실에서 바빴다. 형님, 이번 주에만 20명하고 상담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람 있어요. 박영수가 웃었다. 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해요. 잘하고 있어요. 이만석은 달라져 있었다. 10개월째 술을 끊었다. 형님, 오늘도 안 마셨어요. 대단해요, 형. 가끔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20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쉼터를 떠났다. 자립했다. 떠나는 날마다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형님.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네. 꼭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분식집 아주머니의 아들이 내려왔다. 지방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혼자 두기 힘들어서요.
아주머니가 행복해했다. 이 사람아, 괜히 직장 그만두고. 괜찮아요. 여기서 같이 일할게요. 아들이 웃었다. 아주머니가 나를 봤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요? 건물 주고. 아들이 마음 편히 내려올 수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가끔 분식집에 들렀다. 설거지를 도왔다. 청소도 했다. 형님, 손님인데 왜 이래요? 아들이 말렸다. 괜찮아요. 이게 편해요. 그래도 여기가 제 시작점이거든요. 피해자 보상은 계속됐다. 150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이해해주는 사람이 늘었다.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한 피해자가 말했다. 네, 보상은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괜찮아요. 충분해요. 앞으로 계속 좋은 일 하세요. 그럴게요. 작은 위로였지만 큰 힘이 됐다. 전국 5개 도시에 쉼터를 더 만들기로 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최민수가 총괄했다. 형님, 부산 쉼터부터 시작할게요. 잘 부탁해요. 옛날 조직원 몇 명이 도와주겠대요. 정말요? 네. 다들 새로 시작하고 싶대요. 최민수가 웃었다. 형님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어느 봄날이었다. 김민우가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6개월째였다. 열심히 일했다. 노숙자들과 진심으로 대화했다. 형님, 김민우 씨 정말 잘해요. 박영수가 말했다.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진심은 통하나 봐요. 그날 저녁 김민우를 불렀다. 민우 씨, 잠깐 얘기해요. 네, 형님.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김민우가 웃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아버지한테 뭔가 보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왜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김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미워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1년이 지났다. 서울 쉼터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립했다. 지방 5개 쉼터도 문을 열었다. 전국적으로 매달 300명을 도왔다. 피해자 보상도 200명을 넘었다.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평생이 걸려도. 어느 날 아침이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1년 전 그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이제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아. 분식집에 갔다. 아주머니와 차를 마셨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또 그 소리예요. 진짜예요. 나는 진심이었다. 텅 비어 있던 저한테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온기를 채워주셨어요. 아주머니가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네. 당신 안에 이미 그 온기가 있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저는 그걸 깨워준 것 뿐이에요.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었다. 이제 당신이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저녁이 되었다. 희망의 집으로 돌아갔다. 새로운 노숙자가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였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1년 전 내 모습 같았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정말 공짜예요? 네. 편히 쉬세요. 식사도 물론이죠. 나는 주방으로 갔다. 국밥을 끓였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김치도 함께 담았다. 노숙자 앞에 놓았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노숙자가 울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먹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봤다. 1년 전 내 모습이었다. 분식집에서 국밥을 먹던 나. 아주머니의 온기를 받던 나. 많이 드세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노숙자가 계속 먹었다. 그릇을 다 비웠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2층에 침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숙자가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주방에 홀로 섰다.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기억을 잃었던 그 남자는 사라졌다. 조직 보스였던 강태수도 죽었다. 지금 나는 그저 매일 아침 노숙자들과 국밥을 먹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일어나자고 말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최민수가 들어왔다. 형님, 부산 쉼터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대구도 다음 달에 문 열어요. 수고했어요. 최민수가 웃었다. 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형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당신 길을 가요. 형님이 제 길이에요. 나는 최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같이 가죠. 네, 형님. 김철수, 박영수, 이만석이 왔다. 형님, 오늘 저녁은 우리가 차렸어요. 뭔데요? 국밥이요. 형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식탁에 앉았다. 5명이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밥이 앞에 놓였다. 김치도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다 함께 말했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을 먹었다. 따뜻했다. 마음도 따뜻했다. 김철수가 말했다. 형님, 우리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뭐요? 이렇게 살 거라고요. 박영수가 웃었다. 맞아요. 저는 매일 술만 마셨는데. 이만석이 거들었다. 저도요. 이제 10개월째 안 마셨어요. 최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조직 생활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돕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봤다. 한 명 한 명. 고마워요, 형들. 뭐가요? 형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이 우리를 이끌었죠. 우리 서로 도운 거예요. 5명이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밤이 깊었다. 노숙자들이 모두 잠들었다. 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텅 비지 않았어. 별을 보며 중얼거렸다.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온기. 그것이 이렇게 커졌다. 수백 명에게 퍼졌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하늘을 향해 말했다. 모두 고마워요. 계단을 내려왔다. 복도를 걸었다. 자는 사람들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국밥을 끓일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을 것이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일어나요. 그렇게 말해줄 것이다. 과거의 나는 사라졌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의 나로 살 것이다. 매일 조금씩 온기를 나누며 텅 빈 남자는 이제 채워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